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루비오 머스크 사이, 트럼프와 달걀, CPI, 레빗 논란 토끼는 700%, 딕스 스포팅구스 실적 발표입니다. 자, 트럼프가 달걀을 들고 있네요. 저는 하얀 달걀이 좋던데. 자, 노란 달걀 2개, 하얀 달걀 3개네요. 자, 이거 저희 AI로 만든 거겠죠? 지금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그플레이션,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말끝마다 바이든을 물고 늘어지는지, 그렇죠? 어느 현장에서나 바이든은 안 나올 때 왜 자꾸 은퇴한 바이든을 소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테슬라 쫙 늘여놓고 도열한 다음에 테슬라 여기서 구입했다. 이 얘기 하면서도 자기가 타고 딱 내리더니 바이든이 이 차 탈 수 있나? 이러잖아요, 또. 그리고 에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바이든 정권에서 다 닭을 죽여가지고 닭을 다 죽여서 닭이 없다는 거죠. 이제 닭을 키우려면 한참 걸리고 이제 그 달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 조류 독감에 대한 잘못된 정책, 무조건 그냥 다 닭들을 잡아다가 다 땅에 묻어버리는, 결국에 그래서 씨를 말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에그플레이션의 폭등이 결국 바이든의 이 잘못된 조류 독감 이 지금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뒤로 가볼까요? 자, 오늘 CPI가 나왔잖아요. 자, 과연 이제 CPI에 과연 저렇게 에그플레이션을 누르려는 그 트럼프의 노력이 반영됐을지, 아니면 한쪽으로 또 엄청 떠들고 있는 지금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을지, 그쵸?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반영됐을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먼저 이 두 분의 이 사이를 보겠습니다. 자, 한때 불화설이 나왔었죠. 물론 이 진영에서는 미친 좌파들의 일부러 이간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둘 다 정말 기괴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마에다가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하질 않나. 머스크는 원래 기괴했고, 그렇죠? 전기톱 들고 텍사스 전기 살인마 흉내를 내고, 그렇죠? 아주 기괴한 두 사람인데, 자, 효율부 수장 도지에, 그 다음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 우리는 사이가 안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자, 이제 이 주고 받았습니다. 자, 처음에 AID라는 단체가 전 세계 다 있는데 USAID 처음에 제일 먼저 때린 거 아시죠? 도지 효율부 수장으로 앨런 머스크가 들어와서 USAID의 수장이 도대체 저 AID라는 약간 자선단체에 가까운 저 단체의 월급으로 이룰 수 없는 부를 이뤘다. 저거는 추적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AID를 때렸잖아요. AID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부산에 달맞이 고개에 있는 AID 차관 아파트도 있었고, 반포에 AID 차관 아파트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다 재건축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아직까지도 이름이 남아있었다. AID에서 준 차관 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업한 거에 어려운 나라라고 도와줘가지고. 근데 AID를 단체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6주 동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USAID 프로그램의 83%를 공식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 그쵸? 오피셜리 캔서링 83%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5,200 컨트랙트, 계약이 미국 핵심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전부 미국 국익에 해를 끼쳤다. 편을 들어줬어요. 한때 고성이 오가면서 둘이 싸웠다며, 2인자 자리를 두고 트럼프 밑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둘이 이제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죠. 아주 좋습니다. 국무장관이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꼭 필요하고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USAID의 중요한 부분은 항상 국무부와 함께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을 지금 굉장히 밖에서 보면 탄압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이 지금 제재를 가하는데 국무장관과 앨런 머스크의 사이는 돈독하다. 이것을 보여줬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USAID가 굴복을 한 모습의 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랑 머스크가 거의 머리 조르기인가요? 조르기로 숨 막히게 하는 모습이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USAID 다음 타자들은 누가 될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I did that. 자, 바이든이 올린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올렸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이 전 정권을 탓하거나 그리고 다음 정권이 전 정권 탓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누가 그 책임 소재나를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가야 돼 그러면. 그 누구 책임 소재를 따지면 계속 미루면은 나 때는 전임 정권이 잘못해서 지금 이걸 떠안았다. 이래버리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역사의 평가는 자기 정권에서 힘든 거 다 그거 알고 안고 그거를 얼마나 극복했느냐에 있잖아요. 어쨌든 바이든 정권 하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 전고점을 돌파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이어받자마자 확 치솟았어요. 이제 트럼프는 이게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 이거죠. 그 이제 내리면은 이제 자기의 그 저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딱 들어왔으니까 화이트하우스에 들어오고 나서 내려온 거를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왜 어떻게 내려갔는가 지금 에그 인플레이션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란 수입을 늘린다. 자 이거 사실 암탉 개체수를 그러니까 바이든이 조류독감이 걸려가지고 조류독감이 퍼져가지고 암탉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 마리의 닭에 대한 미친 도살 이후에 달걀 공급 일에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그 소식 나왔잖아요. 계림농장이라는 곳에서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출을 한 지금까지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은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품목이에요. 이거. 잘못 다루면 깨지고 실온 보관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온도 변화에 따라서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란 수입을 늘리겠다는 이 정책을 지금 펴면서 일단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뭐 전 세계 각국의 농장을 지금 다 뒤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형 계란 생산업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향후 2달 동안 7천만 개에서 1억 개의 달걀 수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걀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 그 트럼프가 테슬라를 타면서 기자들이 이제 이거 사실 기자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궁금해 죽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고 뭐 관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주식시장 한 명은 계속 그것만 질문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고. 근데 트럼프가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랍니다.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한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자, 아니 주식시장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를 봐라. 아까 USAID도 그렇고 물론 지금 국방부에선 반발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국방부 거기 관리들 보고 이메일로 그 보고서 내라고 했거든요. 국방부 콧대가 높고 그렇잖아요. 아니 앨런 머스크가 뭔데 와가지고 이메일을 난리래 하고 거부를 했거든요. FBI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그 정보를 내놓을 수는 없다. 뭐 그런 약간의 반발은 있지만 싫은 사람은 또 나갔어요. 자발적 퇴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막 엄청 막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말한 거예요. 바이든 때 봐라. 이 비농업 그 취업자 수 엄청나게 늘었던 거 어디서 늘었느냐 보라고 바이든 정권 때 전부 마지막에 끌어올린 게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트럼프 정권 그렇게 주장했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일부러 끌어올렸다 수치를 어디서 정부, 연방 정부, 이런 행정부 이런 쪽에서 꽂아 넣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를 봐라. 우리는 지금 USAI도 때리고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비농업 취업자 수 그 노동부에서 나오는 거 있죠. 정부 내에서 연방정부 고용이 2월에 10,000명 감소했다. 자, 우리는 다른 데서 늘렸다. 이거 보세요. 비농업 부분 총 고용은 15만 1,000명 증가했다. 자, 이 증가했는데 바이든 정권 때는 다 연방정부 거 늘려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냐. 자, 우리는 봐라. 정부에 칼을 대가지고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함께 협심을 하여 자, 이 정부의 불필요한 고용 잘라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진짜 일자리, 찐 일자리들 늘지 않았느냐. 외래의료 서비스, 병원, 간호및 거주시설 이런 데 늘고 금융고용활동 늘고 자 이거 보라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 나는 항상 옳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시장은 하루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시장의 월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뭐 수치 갖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뭐 반박을 할 수가 없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제 중요한 관세죠. 자, 캐롤라인 레빗. 아, 이게 수치가 도대체 이제 250% 이상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700짜리가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이 눈을 의심하면 이 700짜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지금. 자, 이게 마크가 있죠. 이게 바로 캐롤라인 레빗의 이 손가락이죠. 이 종이를 항상 이제 스타일 알겠어요. 캐롤라인 레빗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지금 캐롤라인 레빗은 항상 뒤에서 어떤 큐카드나 이런 걸 주고 자료를 들이밀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닌데 일부분을 따와서 확대한 경향은 있어요. 자, 일본하고 인도 마크가 있죠. 자, 이제 그러니까 테리프스라는 단어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저도 뭐 이게 뉘앙스가 예쁘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한 게 자기가 그걸 주장하려고 아름답다고 한 것도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테리프라는 단어가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해리포터에 나오는 무슨 마법 이름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테리프 하니까 이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수치를 보면 끔찍하죠. 근데 일본하고 인도가 이제 캐나다도 이런데 일본, 인도도 이런다는 거죠. 자, 이제 더 퍼졌어요. 맞죠? 지금 멕시코, 캐나다랑 밀당 엄청 하다가 지금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인도가 등장을 해버려요. 지금. 근데 이 700%는 이 지금 아메리칸스 라이스, 솔직히 미국산 쌀이 뭐 세계적으로 잘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미국산 쌀이. 근데 미국산 쌀에 대해서 일본이 700%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캐롤라인 레빗의 주장이. 그리고 미국산 여기 알코올이거든요. 아메리칸 알코올. 미국산 알코올에 대해서 인도는 150%를 받고 있다. 자,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있다. 근데 일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니 거의 다 무관세고 일정량을 넘어서면은 이건데 이것도 280%지 이거는 옛날 자료를 끌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웃기죠. 세계 최강대국을 그동안 그렇게 뜯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최강대국인데 막 약소국들이 와서 막 뜯어먹고 있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700%, 150%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 캐나다의 245, 298을 넘는 엄청난 수치가 지금 등장을 해서 일본까지 긴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CPI가 나왔죠. 자, CPI는 예상이 다 하회가 나와가지고 자, 트럼프한테 일단 힘이 실렸습니다. 물론 저런 아까 막 700% 관세에 대해서 뭐 보복 관세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았겠죠. 않았겠으나 지금 어쨌든 지금 이 2월달 수치는 낮게 나왔다. 예측치가 0.6이었는데 일단 CPI 달별로 전달 대비 0.2가 나와서 예상치 하회가 나와서 이게 쭉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CPI 예, 요것도 0.2가 나왔죠. 0.2가 나와서 요것도 뚝 떨어졌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도 지금 확 떨어졌습니다. 연율로 2.9%가 예상되는데 2.8%가 나왔고요.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상당히 2023년도 4월부터 1년간의 흐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죠. 2024년도 말부터 살짝 오르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꺾였습니다. 자, 다 내려가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이랑 음식료랑 지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3.3%가 연율로 예상되는데 3.1%가 나왔고요. 거의 1년 내 최저치가 거의가 아니라 1년 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아주 안정된 트럼프에게 힘이 실리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물가가 안정됐다는 게 있으면 트럼프 말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파월도 그렇고 지금 FRB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저하는 게 저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했다가 물가가 폭등해 버릴까 봐. 근데 아직까지는 저런 관세의 위협이 물가의 전가는 안 됐고 물가가 안정되게 나옴으로써 지금 다시 한번 연 한 3회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보이스가 조금 더 커졌다. 자, 이제 딕스 스포팅 굿즈 지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콜스를 봤죠. 콜스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가졌죠. 자, 그럼 콜스도 망가지고 예를 들어 딕스 스포팅 굿즈도 망가지고 월마트, 코스트코가 다 망가지면 그럼 뭐예요? 정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돼요. 어떤 기자가 어제 캐롤라인 레빗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AP통신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기자가 오랜만에 캐롤라인 레빗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참고 있다가 공격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지금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당신들은 뭐 관세 부과를 다른 나라에 저렇게 하는 것처럼 인도 국기 띄워놓고 일본 국기 띄워놓지만 그 관세 누구한테 부과되겠느냐? 미국인한테 부과된다. 왜? 미국 안에서 수입하는 수입업자한테 부과되니까. 그럼 너네는 다른 나라를 보복한다고 하고 미국 안에 있는 미국 국적의 수입업자를 공격하는 꼴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여기 반영이 되면 미국 수입업자가 힘들어져 버리고 미국 수입업자한테 부과된 요거 비싼 거를 갖다가 소비자한테 팔면은 그럼 월마트 코스트코에서 소비자가 다 줄어들어 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관세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콜스는 지금 안 좋았고요. 딕스 스포팅 굿즈는 보면은 3.8 빌리언 달러로 플랫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 증가를 했고요. 3억 달러 나왔고 지금 주당 순이익도 1% 증가해서 3.62달러 나왔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6% 마이너스 났습니다. 조정해줘도 변화가 없어요. 3.62. 그러니까 이건 뭐 일회성 비용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통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매출,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이 1년 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죠. 6.4%로 2020년 4분기 5.3%를 뛰어넘는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회계년도 순매출 가이던스는 136억 달러에서 139억 달러. 비교 대상 가능 매출은 1%,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이 지금 CEO의 멘트는 되게 일반적인 멘트예요. 일반적인 멘트였고요. 자, 딕스 스포팅 굿즈는 좋게 나왔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보니까 우수한 대차 대표로 매우 저평가되어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거는 얘기 드렸죠.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매겼다는 것은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것도 뜻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배당도 많이 주는데 재무제표도 만점이고 과거 실적도 좋아요. 미래 실적에 대한 불안감만 좀 있지 거의 지금 원형에 가까운 강낭콩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257.93. 22.23% 오르면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되고요. 모더레이트 바이, 11바이의 6홀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도 이 차트만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보면 알 수가 있죠. 콜스는 어떤 유통 형태였나요? 백화점. 이게 콜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메이시스, 콜스, 노드스트롬. 뭐 노드스트롬은 조금 낮지만 백화점 체인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포츠용품 전문 회사라던가 월마트나 코스트코처럼 아마존의 공습을 막아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오프라인 업체들, 이런 데는 실적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유통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까 뭐 그 AP통신의 기자 말대로 관세 이협이 소비자한테 전가돼서 소비자가 다 소비를 안 하고 다 집에만 처박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거지. 기업의 실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유통 형태별로 나타나는 거죠. 백화점 체인의 몰락은 지금 그냥 대세로 일어나는 것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트 이렇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24년부터 거의 1년을 이게 월봉이니까 한 1년에 12개 정도 있겠죠.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행보하고 있죠. 240달러를 박스권 상단, 200달러를 박스권 하단으로 하는 이 기다란 박스권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20개월 선까지 왔는데 자, 만약에 이 오래된 박스권을 만약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또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크게만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기다리는 시점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률적으로 굉장히 지지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우리는 따져야 되잖아요. 한 4-5번의 지지가 있었던 자리고요. 여기서 박스권 상단만 가더라도 200달러에서 240달러, 40달러의 상승폭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서 슈팅을 한다면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딕스 스포팅 굿즈는 급등 2014년에 한 뒤에 1년 동안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아까 이제 일본과 인도로까지 전장이 넓어진 모습을 보셨죠.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는 일본하고 인도, 미국의 보복 확률은 700%다.